아,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지식, 그리고 우리가 알고 싶은 모든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알아야 하는 정보만을 담은 잡탁 토크쇼! 네, 저는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윤희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실 두 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요즘 트로트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트로트 걸그룹 미스티의 고음보자 김다나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나다나, 밝은 다나, 김다나입니다. 네. 그리고 미스티의 복덩이 김명선 씨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개그우먼 겸 가수 동이 살동이 복덩이 김명선입니다. 반갑습니다. 인천환경특별시 추진단 장정구 단장님 함께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인천환경특별시단장 장정구입니다. 인천에는 우리나라 최대 쓰레기 매립지가 있습니다. 인천이 자원순환을 넘어서 환경특별시가 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부 대담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환경보건연구소장이신 김포대학교 박경복 교수님 함께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코로나19와 쓰레기 대란, 또 쓰레기의 팬데믹, 오늘 이걸 해결하고자 한번 오늘 방송에서 여러 가지 많은 얘기를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실 이제 뉴스를 보거나 이제 어떤 자료를 보면 요즘 매년 쓰레기가 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좀 많이 듣고 있습니다. 솔직히 우리가 생활하면서 쓰레기에 대한 경각심은 좀 별로 없는데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버려야 된다 저렇게 버려야 된다 교육을 많이 받잖아요. 우선 고음부자 다나 씨, 쓰레기 하면 어떤 게 생각나세요? 네, 저는 쓰레기 하면 지저분하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어요. 지저분하다. 네. 명선 씨는요? 저는 쓰레기 하면은 그 전남친이 생각나요. 근데 그분이 생각나네요. 아, 그렇군요. 어떻게 매립을 시켜야 될까요? 갑자기 화가 나는데요. 시작부터 네. 진공포장 하시죠. 알겠습니다. 네. 생명이니까 네. 좀 예. 네. 자, 사실 그래서 정말 궁금한 게 많은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환경에 대해서 언제부터 좀 신경을 쓰고 또 환경 정책들이 생기게 됐는지 먼저 교수님 언제부터였나요? 우리나라가 이제 이 환경 정책이 오래전부터 생겼는데 네. 사실은 이제 그 환경 정책을 논하기 전에 네. 우리나라의 그 액체, 즉 다시 말해 석유가 도입한 시기를 좀 잘 알아야 되거든요. 우리 명선 씨 몇 년도에 우리나라에 석유가 처음 들어왔을까요? 석유는 제 느낌에는 왠지 1940년대. 그때 한참 우리가 산업화가 될 때이기 때문에 예. 그 전에 들어왔는데 1880년도에 이제 석유가 처음 들어왔는데 그렇군요. 그 전에는 뭐 나무를 벌목해서 이제 뭐 떼든가 아니면 그런 걸 연료를 사용했는데 갑자기 액체가 들어오니까 네.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진짜 몰랐잖아요. 네. 먹는 건지 뭐 하는지 모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옛날에 사고가 많았대요. 아. 근데 우리나라에 이제 오염 문제가 생긴 거, 즉 다시 말하면 자동차가 또 이제 도입이 되잖아요. 네. 자, 자동차가 도입되는 시기가 다나 씨 몇 년도로 생각하세요? 왠지 자동차라면 1960년대? 70년대? 그때는 우리나라 자동차를 만들 때고 네. 체험으로 도입할 때는 이제 뭐 힌트를 주면 네. 한일 합방이 언제 됐죠? 갑자기 지금 역사 다나 씨 역사 시간 이해죠. 한일 합방. 1910년도에 한일 합방이 됐죠. 1910년. 예, 한일 네. 합방 됐는데 그때 이제 그 다음에 2011년도에 네. 차가 두 대가 들어왔대요. 네. 네. 하나는 조선총독부가 쓰고 하나는 네. 우리나라 왕실에 썼는데 그쵸, 그때 또 구정원제가. 대교육이 시작된 네. 거죠. 그러다가 광복 당시에는 갑자기 늘어버린 거예요. 7,300대로 늘어나 보니까 네. 와 이게 뭐지 하는 사람들의 인식이 생기고 점점점 오염 문제가 생기니까 1960년도에 가서
관심이 되게 많이 생기시는 거예요. 와, 이게 무슨 냄새지?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차 뒤에 가서 냄새도 맡고 네. 냄새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저도 좋아해요. 그러니까 차 뒤에 가서 이제 냄새 맡고 이런 게 너무 아, 좋으니까. 그 기름 냄새가 오히려 그렇죠. 신기한 거. 그렇죠. 신기한 거 처음 네. 냄새는. 소독차 아니죠? 옛날에 소독차 아니고. 소독차 뿌리다 이렇게 된 거고. 가능하면 이게 우리가 광복 당시에 자동차가 많이 생기면서 이걸 해결하고자 생긴 게 1960년도에 60년도. 이제 1965년대 우리가 공해방지법이 생겼죠. 6.25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제 그렇죠. 막 네, 본격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산업화 시대. 그때부터 네. 대기고용이 생겼다. 아. 이렇게 해서 보통 관심은 1960년대에 가졌는데 네. 정착이라는 시기에 가질 때는 1970년도에 이제 환경 정책이라는 걸 만들기 시작했죠. 생각보다 좀 되게 빨랐네요. 그렇죠. 네. 그러다가 사실 우리가 지금 뭐 2022년이지만은 1980년도의 그 오염 문제와 지금 문제가 어떤 게 더 깨끗할까요? 도시가. 그래서 이제 외관상으로는 지금 깨끗해 보이지만 네. 사실은 옛날이 더 깨끗하지 않았을까? 환경적으로는. 저도 예전이 더 깨끗했을 것 같아요. 네. 1980년도는 말이에요. 지금의 대기오염이 5배가 안 좋았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오. 계속 대기오염을 낼 수 있는 뭐 벙커실을 그냥 뗀다든가 아, 연탄을 공장이 뗀다든가 하다 많았고. 보니까 일반 생활에 5배가 안 좋았고 공장 주위는 10배가 안 좋았대. 네. 그게 이게 해외 토픽이 됐던 거예요. 아, 그 문제는 또 뭐냐면 우리가 이제 그 포항제철을 만들면서 그때는 네네네. 우리가 뭘로 뗐겠어요? 연료, 정제된 연료 안 떼잖아요. 막 네. 뻥커시 막 떼고 연탄 막 떼니까 결국 대기물질 어디로 갈까요? 하늘. 다 하늘로. 일본으로 간 거예요. 아, 일본. 일본으로. 바람에 의해서. 네, 그러니까 일본 애들이 제발 그러지 마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했어? 배째라. 그래가지고 아이고.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대기 기술, 집진 기술 이런 것들을 받아오고 또 뭐 받아오겠어요? 돈도 뺏어왔죠. 옛날에 일본에 보냈던 걸 요즘 우리가 다시 마시고 있는데 그렇죠. 문제는 이걸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거죠.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죠. 어떤 거죠? 지구를 반대로 돌리면 되는 거죠. 어떤 사실 건- 네. 이게 자원순환이라는 게 꼭 필요한 게 있죠. 네. 아껴 쓰고 다시 쓰고 또 가능하면 재활용하고 그렇죠. 리사이클이라든가 또 그걸 이용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정책적으로 막 기술도 개발되고 했는데 이게 잘 적응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우리 그 다나 씨도 내가 입던 걸 옛날에 형들이 입던 거 동생들이 뭐다 다 물려 입는데 물려입죠. 물려 입었었죠. 요즘은 네. 입으라 그러면 뭐 어떡해요? 분리수거하지 않을까요? 자존심 상한다고 그러잖아요. 네. 내가 왜 형 걸 입어? 저는 맞는 게 없습니다. 저도 입고 싶은데 물려줘도 맞지 않아요. 저도 갑자기 배가 아, 좀 나와서 이게 안 슬프네요. 채워져요.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점 우리가 이제 시각이 변동이 되고 정신적 이제 교육 이런 것들이 변화가 되면서 아 우리가 또 입어도 되고 사용도 되는구나 이런 것들이 이제 전체적인 국민의 정서가 변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쓰레기도 수입도 하기도 하고 수출도 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우리나라가 수출하는 건 좀 많이 들어왔는데 수입도 하나요? 쓰레기를? 예, 수입합니다. 네. 그다음에 폐지 같은 경우도 외국에서 많이 수입을 했었고 네. 또 뭐 우리나라 수출도 많이 했습니다. 예전에 이제 한때 그 중국에서 네. 그 비닐류, 폐 네. 비닐류들을 수입을 금지하면서 우리나라 쓰레기 대란이 일어났었거든요. 아, 맞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중국은 땅덩어리 넓기도 하고 해서 이거를 많이 수입을 해 갔었는데 네. 이제는 본인네들도 많이 이제 경제가 발전되면서 그런 것들을 재활용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체계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더 이상 이제 수입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우리나라의 이 쓰레기 수출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상황이 발생했죠. 또 최근에는 우리가 입는 옷 있잖아요. 네네네. 네. 이 옷도 이제 재활용한다고 인도 같은 나라들에 많이 수출을 하거든요. 아. 근데 이제 그 나라에 가서 선별을 해서 네. 입을 수 있는 건 입겠지만 네. 대부분이 절반 이상이 입지 못하는 거. 아, 그래서 쓰레기가 결국에는 되네요. 그게 네. 어느 강가에 버려져서 그 강을 오염시키는 게 한동안 해외 토픽에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쓰레기가 국가 간에 이동을 하면서 또 하나는 이제 바닷물을 따라서 해류를 따라서 네. 이동을 많이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해류를 따라서 중국 쓰레기가 우리나라로 오기도 하고 네. 우리나라 쓰레기가 일본으로 가기도 하고 뭐 미세먼지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쓰레기도 바닷물을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게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사실 코로나 시대 아닙니까? 세계적으로 팬데믹 이후에 오히려 쓰레기에 대한 이야기가 더욱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뉴스 보니까 펭귄이 마스크 먹어서 죽기도 하고. 네. 그거 보고 너무 슬펐어요. 저도 네. 얼마 전에 그 뉴스를 봤는데 네. 그 마스크가 갈매기 목에 걸려가지고 그러니까요. 막 갈매기가 그걸 빼려고 막 발악하는 걸 봤어요. 다나 씨는 어떻습니까? 쓰레기 특히 마스크 많이 쓰잖아요. 네네. 그 마스크 어떻게 버리세요? 저는 마스크 그냥 버렸어요. 아, 그냥 버리셨어요? 일반 쓰레기통에 그 네. 종량제 봉투에 해가지고. 네. 예.
명선 씨는요? 저도 그냥 일반 쓰레기통에. 아, 저는 그때 그 갈매기 보고 꼭 이 걸리는 이유가 마스크 여기 이쪽 있잖아요. 끈을 꼭 잘라서 버리거든요. 맞나요? 쓰레기 예, 박스는? 맞죠. 네. 근데 사실은 뭐 우리가 일반 마스크보다도 코로나 때문에 뭐 세균 이런 문제 때문에 다 민감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버릴 때는 잘라서 버려야 되는데 네. 저도 그렇게 못해요. 전 열심히 하고 급하니까 있네요. 뭐 이렇게 버리는데, 급하니까. 네, 그래서 사실은 우리 말씀하시는 게 맞게 이 고리를 잘라서 버리는 게 처리하기도 좋고 또는 요즘은 청소년들이 막 아파트 중에 아무데나 막 버리고 다니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그게 고양이도 물고 가고, 네. 뭐 들고양이들도 이제 물고 가고, 뭐 이런 것들이 좀 사실 이 쓰레기 문제도 그렇지만은 어떤 이 환경 보건 측면에서 좀 안 좋죠. 네. 그 쓰레기는 잘 버리는 게 일단 중요한데 네. 이게 이제 말씀하셨으니까 하나 생각나는 게 인천이 네. 함강, 네. 임진강 같은 강들이 이제 인천 앞바다로 흘러나오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이게 비가 오면 이 길거리에 떨어졌던 쓰레기들이 하천으로 갑니다. 네, 하천. 이 하천으로 간 쓰레기들이 큰 강으로 가고 결국 바다로 가거든요. 근데 이제 큰 강이 이제 바다와 만나는 인천 앞바다에서 새우를 많이 잡거든요. 네네네. 예. 그러면 그물을 이제 건질 때 새우를 네. 잡기 위해 그물을 건지면 거기에서 안타깝게도 네. 새우보다 네. 비닐이 더 많이 올라와요. 그래요? 그러니까 쓰레기를 네. 종량제 봉투에 잘 버리는 것도 네. 되게 중요하다. 분리배출도 해야 되지만 길거리 함부로 버리면 그게 네. 결국에는 하천을 오염시키고 바다를 오염시키고 또 바다에 가면 이게 작아지거든요. 네. 그게 이제 네네. 미세 플라스틱이거든. 네. 그거를 물고기가 먹거나 우리가 소금이 결국엔 뭐냐면 천일염은 바닷물을 증발시켜서 그렇죠. 네. 여전히 네. 먹는 소금이잖아요. 그러니까 소금에 미세 플라스틱이 나온다라는 게 더 이상 토픽의 얘기가 아니라 해외 토픽이 아니라 그냥 과학적인 사실인 겁니다. 미세 쓰레기를 플라스틱. 버리지 않는 것도 네. 되게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려요. 사실 요즘에 미세 플라스틱 문제가 정말 많잖아요. 다나 씨는 인천 앞바다에 뭐가 떠 있다고 했어요? 나 노래 중에? 예? 인천 앞바다? 인천 앞바다의 사이다? 인천 앞바다에 사이다병이 있었는데 요즘은 네. 인천 앞바다에 중급병이 있다는 거예요. 페트병 같은 게. 그래서 우리가 1년에 사용하는 페트병이 몇 개 정도 될까요? 페트병. 양이 어마무시할 것 같아요. 우리 한국에서 작년에, 작년에 네. 예, 우리가 통계를 보면 네. 49억 병이 나왔어요. 와. 이 페트병. 우리가 아침에 우리가 사이다 49억. 네, 페트병 같은 거 있죠. 네. 소주 페트병부터 네. 여러 가지 페트병이 49억 병인데 네. 이걸 오늘 아침에 내가 계산을 해봤어요. 네. 이게 지구를 몇 바퀴 돌까? 네. 그리고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까 몇 바퀴 돌 것 같아요. 페트병을 이렇게 쭉 이어가지고 지구를 한 바퀴 돌리고 두 두 바퀴 바퀴? 돌리면 몇 바퀴 돌까요? 2바퀴 정도? 아닌가? 제가 계산을 혹시 잘못한 줄 알고 계속 이제 공학 네. 계산기로 계산했는데 네. 10.5바퀴가 돌더라고요. 10바퀴. 10.5바퀴가 10바퀴 돌고 10바퀴 반을 넘어서요? 가면, 예. 네. 우리가 1년 우리 국민들이 소비하는 페트병이 네. 그만큼 들어가는데 자 그러면 이거보다 더 구한 게 더 있죠. 더 심한 게 네. 뭘까요? 요 팬데믹 시대에 네. 다 배달시키고 하니까 뭐가 많죠? 택배 박스 안에 또 박스 있고 또 박스 있고 종이 네. 박스. 네. 그다음 선물은 요만한 거 나오고 맞아요. 그죠? 근데 이 택배 박스가 쭉 펴놓으니까 네. 38박스 지구를 서로 네. 바퀴. 그래서 이제 더 연구하는 게 앞으로 이제 뽁뽁이 하는 거 있죠? 뽁뽁이 같은 뽁뽁이. 거. 네네네. 뽁뽁이는 뭐 말도 못 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앞으로는 이제 택배 박스나 이런 것들을 한 번 쓰는 게 아니라 뭐 1000번 이상 쓸 수 있게끔 뭐 영국이라든가 프랑스 같은 데 일부 지금 연구를 하고 시범 케이스로 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이제는 이 국내에서도 그런 연구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 연구를 제가 재작년에 했고요. 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박스의 형태를 만들어 가지고 배달한 거를 또 편의점이나 이런 데 맡겨서 자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구축해진다면 그만큼 택배 박스라든가 뭐 뽁뽁이라든가 이런 우리가 버려지는 것들을 다시 한번 사용할 수 있는 리유스 시대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네. 꼭 만들어주세요, 선생님. 네. 그러니까요. 아이고,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아까 미세 플라스틱 얘기하셨잖아요. 네. 우리가 먹는 새우나 또 아까 소금. 소금 네. 이런 것이 그럼 거의 다 미세한 플라스틱이 다 있는 건가요? 뭐 그렇다고 너무 걱정하실 건 없고요. 네. 근데 어쨌든 그런 것들이 현장에서 보면 점점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문제 의식을 가지고 이제 대비를 좀 해야 되는데, 네. 뭐 저희가 뭐 해양 쓰레기가 바다에 있는 어부나 섬 네. 주민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결국에 이제 육지에 사는 사람들이 버린 쓰레기가 강을 따라서 바다로 오기 때문에 네. 바다의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는 육지에서도 함께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 우리 입으로 들어오니까. 그렇죠. 네. 결국은 우리 밥상을 통해서 우리 입으로 들어온 거기 때문에 뭐 그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외국의 대학에서 연구한 거 보면 일주일에 카드 한 장 분량의 플라스틱을 저희가 먹고 있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와우. 매주. 네. 그러면 우리가 1년이면 50개가 넘는 카드를 먹고 있다라고
라고 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좀 충격적인 거고, 물론 아직은 미세 플라스틱이 인체에 얼마나 유해한지에 대한 연구는 아직 좀 더 가야 되겠지만, 네네네. 어쨌든 심각성은 인지할 필요가 있겠다. 별다방에서 만드는 네. 이제 정책이 네. 일회용 컵을 줄이겠다. 아, 너무 좋죠. 네. 그거 줄여서 다회용 컵을 사용한다 그러면 참 좋은데 네. 문제는 이 코로나 시기에 사실은 이제 뭐 세균 문제라든가 이런 다른 사람이 쓰던 컵을 쓴다 그러면 사실 불쾌를 하잖아요. 네. 또 우리가 식당 가서 보면 잘 안 씻겨놓는 식당도 있어요. 맞아요. 가끔씩 네. 있어요. 막 립스틱 그러니까 뭐 묻어있고. 립스틱 네. 묻어있고 고춧가루도 묻어있고 하는 건데 그 뭐 일회용 컵이 아니라 다회용 컵을 줬는데 립스틱 묻어있다. 네. 누가 보면 코로나 또 걸릴 수도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저도 싫은데 일회용 컵을 줄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사실은 저는 요새 텀블러를 갖고 다녀요. 아. 그래서 갖고 다니면서 커피숍 가면 괜히 내가 환경 맺는 것 같이 네. 주세요. 그러면 그 우리 그 사장님들이 네. 스팀으로도 이제 네. 뭐 닦아서 소독까지 해서 이제 커피를 주시면서 양도 많이 주는 거 윙크도 한번 해주세요. 윙크도요? 네. 그러면 이제 사실 그게 우리가 자부심이라는 게 필요한 거거든요. 네. 근데 예를 들어서 시민들한테 잔디밭에 들어가지 마세요 쓰는 게 아니라 당신은 대한민국의 아주 최고의 시민입니다. 딱 써놓으면 더 안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맞아. 그 쓰레기통도 그렇잖아요. 들어오면 막 더 버리는데 네. 쓰레기통이 예쁘면 가서 넣어도 좋잖아요. 네. 이런 것처럼 맞아요. 자신 스스로가 이제 자부심을 가진다 그러면 일회용 컵을 안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늘 자기 컵을 갖고 다니면서 한다면 전 국민의 10%만 줄여준다면 엄청난 일회용을 줄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한 가지 더 네. 말씀드리면, 네. 그 컵도 이제 텀블러 얘기 잠깐 하셨잖아요. 네. 근데 요즘은 포장재를 네. 하지 않고 판매하는 일명 제로 웨이스트 샵이 곳마다 하나씩은 주변에 잘 보면 그래요? 생겨나고 있습니다. 오. 그럼 결국에는 자기가 장바구니를 가져가서 네. 이거를 사올 수 있는 이런 문화가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건 고무적인 거고요. 또 하나는 장례식장에서 네. 보통 보면은 장례식장 가보시면 보통은 보면 이제 식탁보에 깔아놓은 일회용 식탁보 있고 거기에 일회용 접시에 일회용 맞아요, 컵에 맞아요, 맞아요. 네. 근데 요즘은 일회용품 없는 장례식장도 우와. 곳곳에 생기고 생기고 있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고인을 추모하는데 이게 네. 일회용품보다는 다회용기 우리 예전에 썼던 이런 접시라든가 사기 그릇에 나오니까 훨씬 더 품격 있게 가는 분들의 추모하는 마음이 더 생긴다라는 말씀을 하신 분들도 꽤 많습니다. 보니까 쓰레기도 종류가 좀 다양한 것 같아요. 네. 뭐 그런 생활 쓰레기도 있고 또 산업 폐기물도 있고 네. 그렇죠. 네. 종류가 어느 정도 되나요? 네. 뭐 이게 그 종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생각을 하지만 또 네. 가장 기본적인 게 법에 따라서 나누는 거 있거든요. 그래서 관련법이 몇 개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생활 폐기물이라고 하는 생활 쓰레기는 폐기물 관리법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아. 그다음에 또 산업장에서 나온 사업장에서 나온 사업장 폐기물이 있고 네. 네. 또 그 중에서는 인체에 유해하거나 특별히 관리해야 되는 지정 폐기물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게 뭐 지정, 폐유라든가 네. 지정 폐기물. 아, 지정 뭐 폐기물. 폐유라든가 이렇게 인체에 유해할 수 있는 네. 지정 폐기물이 있고 또 병원 폐기물 같은 경우는 네. 바이러스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그렇죠. 것들은 의료 폐기물이라고 또 별도로 관리를 해야 됩니다. 네. 그다음에 또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에 들어가는 쓰레기의 절반 이상이 네. 우리 건물을 보시면 건설 폐기물이 나오거든요. 이건 물론 별도의 법으로 관리를 하긴 하지만 건설 폐기물 또한 되게 중요한 폐기물로 관리를 해야 되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또 별도의 해양 폐기물 관리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네. 이건 폐기물 관리법 말고 또 다른 법에 의해서 관리를 하는데 해양 쓰레기, 그러니까 바닷가나 섬에 버려져 있는 방치되고 있는 쓰레기는 해양 폐기물이라고 해서 별도로 관리를 합니다. 이 법이 다르기 때문에 요거를 버릴 때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버려야 되는 게 있고 그렇지 않은 게 있고 또 해양 쓰레기 같은 어렵네요, 경우는 별도 어려워.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요거를 행정기관에 네. 동사무소 같은 데 문의를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아, 종류가 다양하니까 정말 정말 많네요. 단장님 말씀하신 네. 중에도 다 전체적으로 나오져 있지만은 네. 하나가 더 있어요. 뭐 있죠? 저 우리가 맞춰볼게요. 가장 네. 음식물 쓰레기. 그것도 쓰레기 아니에요? 맞아. 음식 쓰레기. 이건 생활 쓰레기에 들어가요? 네. 예, 법정 안에 네. 빠진 게 하나 좋은데. 있죠. 네. 우리가 가장 무서운 게 뭐예요? 요즘 무서운 거? 무서워하는 거. 무서워하는 거? 무서워하는 거? 방사성 폐기물이 있죠. 예, 원자력 발전소에 사용하는 장갑이라든가 한버스 네. 의류 이런 것들을 폐기할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 지역으로 가려고 그러면 이 지역에서 반대하고 저 지역 가면 저 지역에서 반대하고 맞아요. 우리나라가 그걸 가지고 우리 지역은 안 돼. 근데 남의 지역은 돼. 근데 님비 형상들이 강해요. 사실 예전에 그 침대에 네. 라돈이 많이 있어가지고 방사선 그때 열심히 제가 그걸 네. 잡아냈죠. 네.
제가 잡아내면서 저도 당황스러웠죠. 생각에 네. 침대에서 그렇게 나올 네. 수가 없는데 네. 그게 이제 방사선 물질이 들어가는 모나자이트를 넣어서 건강에 좋아진다. 그래서 사실 우리 집에 갔더니 우리 와이프 깜짝 놀라는 거예요. 네. 당신이 대한민국 그래도 최고의 전문가라는 사람이 왜 장비를 안 내주냐. 그래서 측정기를 갖다 했더니 안 나와요. 그 집에 하나도 안 나오는 거예요. 네. 그 봤더니 싼 걸 쓴 거예요. 침대도 싸고 뭐 제대로 된 게 쓴 게 없어요. 아니 고품격으로 가면 오히려 아니네요. 안 되네요. 이게 뭐냐면 기능성을 첨부한 것들 비싼 네. 침대에서는 많이 나오는데 저희 집 같이 싼 거 쓴 거는 안 나오더라고요. 아우 그래서 다행인 거죠. 사실 우리가 이제 폐기물을 여러 가지 나왔지만은 네. 생활 폐기물이 거의 주잖아요. 네. 우리가 많이 버려지는 거. 네. 우리 저기 단장님은 1년에 양복을 몇 벌 사세요? 저는 요 단벌 신는 단벌 거. 사세요? 두 벌로 아, 두 벌이시네요. 돌아가면서 입습니다. 괜찮습니다. 근데 네. 이제 세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생활 폐기물을 버릴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겠어?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인간이 그렇죠. 사실은 다 만드는. 근데 우리 와이프는 매년 옷이 없대요. 장롱문제로. 저도 그래요. 저희 엄마도 맨날 옷이 없대요. 저도 그런데. 가을 장롱이 되면 꽉 예. 뭐 겨울 옷이 없다. 겨울 되면 봄 옷이 뭐 세일하는 데 없다. 근데 장롱에 넣을 데가 없어. 그럼 어디를 가야 되나? 네. 아파트 입구에 그냥 맞아. 그거 새 옷을 의류소가. 예, 의류소에 갖다 놓는데 네. 가방도 없대요. 네. 그럼 맨날 뭐 나는 아, 좀 이마트 사 가방에 드리세요. 여기 네. 화가 나셨어요 갑자기. 네. 계속 소비성이 많은 거예요. 계속 소비성이 많고 이런 것들을 옛날에는 신발이 없어서 뭐 달아서 보냈지만 지금은 네. 유행이 바뀌고 시간이 바뀌고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생활 폐기물이 발생하다 보니까 사실 여러 가지 폐기물이 많아요. 뭐 병원 폐기물, 사업장 폐기물, 뭐 건축 폐기물 뭐 많지만은 결국 인간이 버리는 쓰레기가 가장 많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반성하게 되네요. 네. 자, 반성을 합시다. 예. 근데 저는 갑자기 드는 생각이 사실 제가 약이 좀 많거든요. 예, 약을 좋아하시는군요. 우리 큰언니 다나언니도 약을 아, 굉장히 네. 좋아해요. 저는 네. 별명이 약국입니다. 건강 보조제부터 네. 워낙 뭐 많은데 먹다가 남은 그 남은 약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아 그러네. 진짜 그거는 위험스러운 네. 겁니다. 네. 이게 사실은 우리가 그냥 그 먹던 저희 집도 보면 감기약 무슨 약 다 많잖아요. 네. 근데 유통기한 그 지났어. 유통기한 지나면 어떻게 돼요? 네. 까서 버려야 되죠. 네. 까서. 네. 그걸 함부로 그냥 버리게 되면 네. 매립이 된다든가 그러니까요. 이렇게 되면 결국은 토양을 우리한테 지하수로 들어올 거 아니에요. 돼서 네. 결국은 이게 앞으로의 미래에는 어떤 바이러스나 어떤 우리가 지하수에서 나오는 오염물 때문에 질병이 생길 수 있다는 게 바로 그런 부분이거든요. 네. 네. 지하수 오염이라는 게 우리가 지금 수돗물 먹으니까 괜찮은데 네. 지하수 먹는 사람들도 많아요. 제가 네. 수돗물 먹거든요. 그러세요? 저는 물을 네. 안 사 먹습니다. 아. 저는 그 물에 있는 페트병도 그 환경오염이라 생각해서 저는 아리수를 먹거든요. 정말로 네. 그렇게 하거든요. 몸소 완전히 실천하고 계시네요. 네, 저는 정말 실제로 정말 저는 그리고 아리수 홍보대사잖아요. 홍보대사를 했었고 예. 그래서 저는 텀블러 쓰면서 그냥 수돗물을 이렇게 먹습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와이프가 그 저기 정수기 네. 해놨는데 네. 제일 좋은 물은 네. 정수기 물은 죽은 물이에요. 아, 그래요? 물은 좋지만 네. 필터를 통해서 미네랄이 다 빠진 물이거든요. 제일 좋은 물은 주전자에다가 네. 뭐 끓여서. 끓여서 끓여서 먹는. 거기에 녹차를 넣든 네, 뭐 보리차. 예전에 보리차를 넣든 네. 해서 옥수수차. 끓여 먹어서 네. 영양분 있는 물을 마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아. 요즘 많이 나오잖아요. 뭐 네. 마트 가도 뭐 우엉도 있고 뭐 다른 뭐 여러 가지. 우엉은 살 빼는데 좋다고 하더라고요. 아까 약 얘기하셨는데 남용하면 안 되겠지만 네. 요즘 약국에서는 네. 네. 이 약을 다시 안 먹는 약들을 네. 약국에 갖다 드리는 게 가장 처리하기 좋습니다. 네. 왜냐면 약국에서는 그걸 별도로 모아서 네. 그걸 처리할 수 있는 곳에 이제 보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집에서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약국에 가실 일이 있으면 안 먹는 약들을 모았다가 약국에다 갖다 주시면 약국에서 그거를 처리해 드린다. 저도 최근에 그걸 알게 돼서 그렇게 했습니다. 네. 얼마 전에. 진짜. 네. 잠깐 여기서 좀 질문 드릴게요. 우리나라에서 폐기물 혹은 쓰레기 매립지라든지 이런 데 가장 많은 도시는 어디일까요? 다나 씨. 우리나라 중에서는 서울이요. 서울. 네. 저도 왠지 수도권 영선 씨. 서울일 것 같아요. 인구도 제일 많고 하다 보니까. 예. 이거 정답 누가 아시죠? 뭐 안타깝게도 네. 예전에는 난지도가 네. 있었죠. 난지도 요즘 아, 네. 노을공원 얘기하는 상암동 하늘공원. 하늘공원 네. 얘기하는데 거기가 이제 여기다가 많이 쓰레기를 버렸다라고 하면 요즘은 네. 서울에서 버린 쓰레기도 다 인천에 서구에 있는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에서 처리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장 쓰레기를 많이 처리하는 곳이 인천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인천에서 그 관련된 서구에서 주민들이 네. 많이 이제 집회하고 했던 것들을 기억이 그래서 이제 나는 지금 것 현재 같아요. 인천에서는 2025년 네. 까지만 그 매립지를 쓰고 네. 더 이상 쓰지 못하게 하겠다. 이제 각자 서울은 서울에서 경기도는 경기도에서
쓰레기를 처리하자라고 좀 이야기를 하고 있고 네. 근데 이제 그게 뭐 쉽진 않은데 어쨌든 이 쓰레기 문제가 결국엔 쓰레기를 줄여야 되거든요. 네. 이게 넓은 매립장이 있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모두의 노력이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로 제가 어릴 때는 네. 시골에서 제가 자라다 보니까 네.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쓰레기를 이렇게 모아다가 태웠어요. 네. 네, 맞아요, 맞아요. 네. 소각은 많이 했었죠. 예, 이럴 때는 또 공기에 또 많이 안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어릴 네. 때인데도. 예. 근데 예전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저희도 이제 얼마 전에 요즘 포도 농사를 하기 위해서 네. 강화도 가서 이제 포도 나무를 정리하고 왔는데 그런 것들을 말려서 땔감으로 썼거든요. 아. 근데 이제 요즘은 연료가 뭐 전기라든가 뭐 이런 기름류를 많이 쓰다 보니까 이런 땔감을 많이 안 쓰잖아요. 네. 근데 그냥 태워버리면 분명히 대기 오염이 된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순환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민할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이번에는 재활용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나 씨하고 명선 씨께 좀 질문을 드릴 텐데 네. 분리수거 어떻게 잘하세요? 저는 되게 잘해요. 어. 예, 집에서 네. 이제 이 분리수거 통이 4가지가 있어요. 네. 플라스틱이랑 그리고 비닐이랑 종이랑 철 이렇게 거의 유리병에 든 거를 잘 안 먹기 때문에 네. 4가지로 항상 분리수거를 해서 큰 비닐에 담아가지고 이제 오. 버리거든요. 네. 예. 그리고 또 요즘에 아까 마스크 말씀하셨잖아요. 네네네. 저는 마스크를 그냥 이거는 세균이 묻어 있으니까 일반 쓰레기라고 생각해서 일반 그 쓰레기 봉투에다가 버린 거예요. 버리면서도 한 번은 생각했었어요. 끄는 생각하지는 못했는데 네. 그 안에 우리가 콧대에 네. 그게 분명히 철일 텐데 그냥 이거 버려도 되나? 아. 라는 생각은 한 번 했었어요. 하나 더 앞서가셨네요. 네. 자, 어떡해요? 명선 씨는? 저 같은 네. 경우도 이제 분리수거는 저희 집은 이제 뭐 월수금은 재활용 버리는 날, 네. 화목토는 일반 쓰레기 버리는 날 이렇게 지정돼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네. 최대한 지키는 편이고 저는 이렇게 저도 나눠서 이렇게 하고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음식을 좋아하다 보니까 집에 족발도 먹고 뭐 하잖아요. 근데 족발을 먹고 뼈가 남잖아요. 네. 이건 도대체 무슨 쓰레기인가 해요. 그래서 저는 검색을 해요. 족발뼈는 어디다 버려야 되나요? 그리고 예를 들면 조개류를 먹게 되면은 조개 폐각 있잖아요. 조개는 그냥 생활 쓰레기. 그 일반 쓰레기인데 저는 몰랐어요. 그래서 어. 막 예전에는 막 다 막 이렇게 그 조개류도 잘 모르니까 음식물 아무 때나- 쓰레기? 네, 아무 때나 네. 버리고 했었는데 한번 제가 걸려가지고 혼났어요. 누구한테요? 구청한테요. 맞아, 얘 딱지 날라와서 한 아, 건데. 딱지가 날라와요? 저 정말 몰랐어요. 그렇죠. 딱지가 날라와서 그 저기 저 동사무소에 저 소환됐어요. 와서 뭐 썼어요? 반성문 썼어요. 미안합니다. 정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는 벌금도 냈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무서워서 그 이후로부터는 정말로 열심히 하고 족발 뼈는 어디 버리 다 검색을 해. 다 나와요. 그렇게 해서 제가 몇 번을 이렇게 해가지고 더 이상 벌금 안 내고 싶어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음식물 쓰레기도 정말 좀 잘하는 공부를 근데 하는. 한 번 혼났다니까요. 근데 세계에서 제일 재활용을 잘한 나라는 어디예요? 어딜까요? 저는 세계에서 우리가 네. 재활용을 제일 잘하는 나라. 네. 우리 단장님 잘하실 것 같아요. 어디죠? 어디죠? 뭐 외국에서 특히 선진국들 네. 유럽 쪽이 좀 잘하고 있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는데 핀란드 아닌가? 핀란드? 그건 뭐 우리 교수님도 잘 아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핀란드? 히바히바. 핀란드? 네덜란드. 네, 핀란드. 네. 청정도시. 유럽 쪽이 제가 어디죠? 이거를 네. 맞추면 네. 제 차를 주려고 했는데 잠깐만요. 못 맞추는 것 같아요. 아, 잠깐. 네덜란드. 저 핀란드. 우리가 OECD 가입국이죠. 네. 세계 경제 협력 개발구에 가입된 나라들 중에 선진국 대열에 있는 나라들. 우리나라도 29번째 이제 거기 가입돼 있는데 네. OECD 가입한 나라에서 독일이 제일 잘해요. 아, 독일이. 그래서 늘 우리가 음식물 같은 것도 뭐냐면 재활용한다든가 뭐 비료 쓴다. 다들 못 먹겠어요. 고기 먹고 우유 네. 먹고 네. 이런데 우리는 어떻게 매일 김치, 짠지 뭐 이런 데다 보니까 사실 재활용률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잖아요. 근데 여기서 진짜 제 차를 줄 수 있는 기회. 네. 2위는 어딜까요? 2위는 2위. 독일 옆에 저기 체코. 다시 핀란드? 독일 옆에 체코. 프라하. 네, 유럽으로 생각하잖아요. 네. 교수님이 말씀하신 이유가 있겠죠. 아, 그러니까 이 그러면 차를 걸었는데 얼마나 일본. 일본. 네. 우리 다나 씨는 그러면 또 청정도시, 네. 청정나라, 네. 뉴질랜드. 아, 저또 멀리 제 차는 갔네. 오늘 가지고 갈게요. 자, 오스트레일리아. 정말로 우리가 알 수 없. 오스트레일리아. 제 차 가지고 갈게요. 근데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나라가 2위입니다. 우리나라요? 진짜요? 네. 대박. 재활용률이 가장 좋은 나라가 65%로 독일인데 우리나라는 네. 58%래요. 우와, 우리 최고다. 근데 우리가 늘 보면 일본 네. 가면 뭐 쓰레기가 없어요, 깨끗하요. 근데 왜 거리가 것 너무 같아요? 깨끗하더라고요. 다들 25위예요.
그러니까 제가 중국에서 이제 유학을 5년 동안 2008년도 왔어요. 네. 처음에 제일 힘들었던 게 쓰레기 버리는 거. 아, 그때 우리나라가 분리수거가 분리수거에 대한 정책이 딱 시작했던, 만들 네, 때거든요. 네. 거기서 뭐 음식물 넣고 쓰레기 다 집어서 그냥 놔두면 다 가져가는데 왔더니 뭐 쓰레기를 똑같은 종류. 뭐 할머니가 삿대질을 그냥 버리냐고. 그게 그때부터 우리가 이제 분리수거나 재활용 이런 것들이 잘 정립이 되면서 네. 이제는 우리가 위기까지 올라갔어요. 대단하네요. 대단한 나라죠. 이거 박수 쳐야 되는데. 우리나라 최고. 네. 나 열심히 했어. 대단한 네. 민족입니다. 대단한 나라고요. 네. 그 실제로 이제 그 폐기물 관리법 시행되면서 네. 종량제 봉투, 네. 그러니까 버릴 거는 거기다 버리고 네. 그다음에 이제 분리수거를 해서 재활용할 수 있게. 그래서 실제로는 통계마다 조금 다르긴 하지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재활용률이 거의 90% 시도마다 이렇게까지 했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 절반 수준 정도인데 네. 그건 뭐냐면 저희가 쓰레기는 아까 뭐 더럽다 얘기하셨잖아요. 네. 깨끗해야 재활용이 됩니다. 그래야 자원으로서의 가치가 있거든요. 분리 배출할 때 깨끗하게 배출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한꺼번에 배출하다 보니까 실제로 그 안에 뭐 음식물이 들어가 있거나 이런 네. 경우에는 재활용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좀 거 따지면 실제로 깨끗이 씻어서 네. 현장에서 재활용이 안 되고 분리 배출했지만 재활용 업체가 가져가서 다시 분리수거해야 되기 때문에 절반 이상은 또 그대로 버려지는 소각장으로 가야 되는 저 상황입니다. 근데 진짜 궁금한 게 하나 네, 있는데 원래 음식물 쓰레기 봉투를 집에 사놓고 쓰거든요. 네. 근데 쓰레기 봉투에 넣을 만큼의 음식물 쓰레기가 되지 않아서 네. 너무 소량이라서 변기에 제가 이렇게 버린 적이 있어요. 맞아. 라면 먹고 많이 부룩해 하잖아요. 네, 이게 혹시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지. 그거는 이제 뭐냐면 우리가 요새 그 음식물 갈아서 이제 네네네. 버리는 게 있잖아요. 분쇄기. 외국은 그렇게 분쇄해서 잘 버릴 수 네네네. 있는 게 만들어 왔는데 우리나라는 그게 이제 하수 관로가 정립이 잘 안 됐어요. 아. 그러다 보니까 이 고농도 아까 제가 음식물 얘기했죠. 네. 유럽 같은 경우는 빵이나 이런 우리가 좀 건조한 드라이 음식들 많이 먹는데 우리는 네. 뭐 김치, 국물 하다 보니까 어떻게 그렇죠. 많아요? 염분이 많단 맞아요.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들이 그냥 하수도 흘러가 버리면 네. 하수도에 관리하는 시스템이 부하가 걸려요. 아, 그게 안 정화가 안 되는구나. 돼서 그대로 어디로 가냐? 하천으로. 하천으로 가버려요. 아이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영양분이 많기 때문에 네. 그 우리가 부영양화를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B.5형 부영양화 하는데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면 뭐가 생기냐면 녹조 현상이 많이 생겨요. 아. 그래서 물고기들이 다 죽어버리는. 그래서 생태계의 변화가 오는 게 아니라 생태가 파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몰래 막 그 컵라면 먹고 변기에 네, 물을 자주 부어서 그랬었는데. 버리지 말아야 되겠다. 네. 안 예, 되겠다. 이런 것들. 네, 박사님 네, 저는 몰랐어요. 음식물 쓰레기가 안 나와요. 저는 깨끗이 먹어요. 쟤는 다 먹어야. 네, 저는 그게 저는, 정답입니다. 국물까지도 예. 저는 다 먹습니다. 네, 저는 음식물이 안 나옵니다. 몸소 다. 저 잘하고 있죠. 이따 밥 사줄게요. 네, 알겠습니다. 안 남기고 다 먹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진짜 분리수거를 잘하고 있는지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네. 자, 저희가 그래서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근데 그 전에 이렇게 또 잠깐 먹을 시간을 좀 드릴게요. 예. 네, 명선 씨랑 그다음에 네. 다나 씨 같은 경우는 이제 앞에 물이 준비가 돼 있어요. 목말랐어요. 원샷. 아, 원샷. 네. 원샷. 원샷 갑니다. 원샷. 원샷. 그리고 약간 명선 야. 씨한테는 유리하고 다나 씨한테 좀 불리한 것 같은데? 이게 사실 물 원샷은 쉽지가 않아요. 맥주는 가는 거는 그렇죠? 그렇죠. 아 누가 빨리 먹는 게 아니야. 어우, 배불러. 아빠 도와줘요. 아빠 못 먹겠어요, 아버지. 아, 해가지고 아버지 좀 도와줘요. 아우, 물이 많네. 물은 어떻게 버려야 될까요? 저는 하나씩. 집에서는 네. 이렇게 버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상토를 떼고요. 이건 네. 비닐 수거 네. 따로 하고요. 그다음에 금방 부피 때문에 네, 이렇게 맞습니다. 먹어요. 네. 오. 특히 이제 페트병 잘하고 있는 중에서는 거예요? 예, 잘하고 네. 계시고요. 페트병 중에서 이게 투명 페트병은 네. 자원으로서 아주 가치가 높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건 자원으로 가치가 높기 때문에 투명 페트병은 따로 분리 네, 네. 배출하는 것이 오히려 재활용하는 데 훨씬 더 아, 맞아요. 저는 근데 약간 따로요? 네. 네. 아, 물론 이제 이렇게 해주면 좋긴 하겠지만 네. 나중에 이제 혹시 아파트에 사시면 네. 요거만 따로 투명만 좀 분리하는 데가 네. 있거든요. 그럼 그렇게 해주면 자원으로서의 가치가 더 높다. 저렇게 근데 구겨도 괜찮나요? 그게 더 낫죠. 나중에 이제 이거 압착하고 녹여서 다시 써야 되는 거기 때문에 모양은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뚜껑과 페트병은 분리한다. 또 역시 저 포장지도 분리해야 된다. 네. 자 이번에는 이제 우유가 또 준비가 돼 있어요. 네. 우유 어떻게? 네, 우리 복덩이 명선 씨는 우유 좀 우유 좋아하시겠어요? 아니, 네. 배가 너무 부른데요, 여기. 벌칙인가요? 네. 어우, 예, 저기, 예, 나 보여드시고 저만 싶어요. 가야 될 것 같은데. 자 이번에 교수님은 좀 아빠, 시작해요, 예. 마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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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셔라.
아니 근데 아, 시원하. 2대 3인 것 같아요. 어떻게? 네. 이게 원샷, 원샷. 요거 반 사이즈도 있는데 네, 그러니까. 굳이 아버지 아깝게. 왜 그래, 아버지. 500으로 나 거의 뭐 이거 차력쇼 같은 느낌인데요. 네. 입 안 대고 드셨으니까 괜찮아요. 네. 아우, 네. 또 살에 걸리신 거 아니세요? 벌칙인 것 같네요. 네. 벌칙인 것 같아요. 뭐가 드릴게요? 저 우유 매니아긴 한데. 아 우유 맛. 우유도 굉장히 좋아. 아 그래서 얼굴이 좋아요. 우유 CF인가요? 와. 아 카메라를 보시고 네, 예쁘게. 우유처럼. 혹시 또 모르지 않습니까? 우유를 저렇게 이렇게 먹는다고? 광고 들어오겠는데? 저 들어올 것 같아. 아니, 와우, 잘 드시네요. 어머. 네, 우유를 이렇게 아주 정말 사랑하는 느낌이 딱 들었습니다. 자, 근데 우유 다 드셨잖아요. 이거 네. 어떻게 좀 버려야 될까요? 네. 한번 어떻게 버려야 될까요? 이거는 저는 너무 이거를- 버려주세요. 아, 요거는 네, 네. 저는 너무 자신 있어요. 저 네. 그 초등학교 때 급식할 때도 네. 우유가 나오거든요. 네. 근데 선생님이 시켰던 게 아직도 기억이 나요. 아, 그래서 그래요? 요걸 사실 이대로 버리면 안 되고 물에 네. 씻어야 됩니다. 씻어요. 아, 물을 이렇게 자 마이너로 이렇게 해가지고 아르르 딱딱딱딱 해가지고 씻어서 네. 그리고 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면요 네. 보이시나요? 네네네.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모양이 만들어져요. 이렇게 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착착착착착 버릴 수 있어요. 그래요? 네, 저 지금도 기억나거든요. 베스트입니다. 베스트. 아, 베스트예요? 네, 이렇게 아. 해가지고 착착착착 쌓아서 딱 네. 넣을 거예요. 저건 종이로서의 가치가 좋기 때문에 네. 저건 종이팩을 모아서 동사무소에 갖다 드리면 네. 네. 위에 그 롤 휴지 있잖아요. 네. 휴지를 바꿔주시면 아, 진짜요? 네. 나 이거 동사무소 몰랐네. 요즘에 복지센터. 와, 나 휴지가 오. 네, 내가 돈 주고 샀는데. 그러니까. 근데 이게 네. 사실 아까 말씀드린 종이의 진로는 상당히 좋은 겁니다. 네. 어. 다만 여기에 이제 우리가 방수를 위해서 약간 액체나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가 있지만은 네. 이거를 재활용하는 데에는 상당히 좋은 재질이 없기 때문에 근데 저는 분리수거 방법이 나랑 약간 달랐던 것 같아요. 어떻게? 정선이는. 어떻게, 저는 어떻게? 우유를 네. 다 먹잖아요. 네. 그럼 가위로 아, 다 우유팩을 잘랐구나. 잘라요. 아. 잘라서 펼친 다음에 네. 물로 씻어서 아. 말려서 버려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것도 이제 깨끗해야 그 되기 방법이에요? 때문에 깨끗하게 네. 되기 때문에 그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 예. 근데 어쨌든 이거는 다른 종이하고 섞이지 말고 네. 이것만 별도로 우유팩끼리. 모아서 동사무소에 갖다 드리면 네. 종이로 바꿔드린다. 꼭 갈게요. 휴지로 바꿔드린다. 네, 네, 휴지로 받아야지, 바꿔야죠. 휴지. 꼭 여러분도 휴지로 바꾸시길 바라겠습니다. 요새 우리 이제 코로나 시기 때문에 네네. 사람들하고 이제 접촉하는 게 싫어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배달 문화가 들어와서 엔텍스 소비라고 해서 네. 사람들을 안 만나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우조팩 이런 것들이 엄청 많이 나와요. 네. 그렇겠죠. 근데 이런 것들이 분리가 수거가 안 되다 보면 결국은 그건 다 우리한테 오는 거죠. 네. 앞으로도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더 재활용에도 많이 쓰려면은 집에서 하는 그런 발효가 아니라 아파트나 뭐 주택 단지에 음식물 넣게 되면 스스로 발효가 되게끔 그런 정책적인 것들이 좀 필요하죠. 유럽이나 유럽 쪽에 특히 독일 같은 데 그렇게 하죠. 네. 네. 세 번째는 마스크예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한번 가위를 좀 네. 네. 아까 이렇게 끈을 다 잘랐거든요. 네네. 네. 한번 네. 하나씩 한번 어떻게 해보거든요. 잘라요? 아까 끈을 이렇게 잘라서 아, 네. 그런 거잖아요. 버려야 된다고 하셨고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콧대 이게 콧대까지. 재활용 플라스틱이래요. 어. 저는 이 안에 든 게 철인 줄 알았거든요. 네. 근데 플라스틱이라고 해서 좀 놀랐어요. 어. 이거를 우리나라 분들은 이 분리배출을 요즘 들어서 더 잘하시는 것 같아요. 생산 단계에서 굳이 분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생산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네. 더 중요한 거는 이제 뭐 마스크 그만 네. 써야죠. 네, 마스크 그만 쓰고 맞아. 그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네. 어쨌든 이런 부분들도 이렇게 잘랐다 하더라도 그냥 길거리에 버려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종량제 봉투에 꼭 넣어서 버리는 게 좀 필요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네, 이렇게 마스크 버리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다면 마지막으로요. 우리 과자를 한번 좀 드셔볼까요? 네. 가자. 어, 네. 배고프시죠? 과자요? 네, 과자. 저 좋아요. 네. 가자. 자, 여기 있습니다. 워낙 군것질을 네. 좋아해서 감사합니다. 두 개. 두 개, 이 나머지 다 제 거예요. 네. 이게 제 거라서. 예. 자, 이렇게 방송하면서 이런 거 먹어도 되는 거인 거죠. 방송에서 먹긴 처음이니까. 맛있네. 저기 좀 드릴까요? 네, 우리 스태프분들한테 나중에 좀 드리고요. 이거 다 먹잖아요. 그럼 이거랑 저 깍이랑 따로 버려야 되는 거겠죠? 네. 그렇죠. 네, 그럼 명수 씨 어떻게 이거 어떻게 버리세요? 우선은 꽉은 종이류고요. 네. 비닐이잖아요. 네. 따로 버려야 될 거예요. 비닐은 비닐대로, 음. 종이는 종이류에다가 버려야 되지 않을까요? 네. 어떠세요? 맞나요? 맞습니다. 맞는데 네. 가능하면 네. 이거를 쫙 펴서 아, 그리고 여기에 어떤 뭐 테이프가 돼 있을 거예요. 어떤 네. 경우는 뭐
비닐 테이프로 붙이는 거예요. 아, 비닐 테이프는 다 제거해서 그걸 쫙 핀 다음에 버리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그 택배 박스 오면 네. 그 뭐 이름표나 이런 것도 뭐 붙이고 또 비닐 테이프 붙이는데 요즘은 우리가 많이 바뀌는 게 종이 테이프를 만들고 있어요. 네. 그래서 왜 정책적으로 지금 종이 테이프를 많이 사용하자. 그럼 네네. 요새 일반 택배 박스에 비닐 테이프를 하다 보니까 비닐로 이렇게 테이프를 붙이다 보니까 뜯다 보면 손상도 있겠지만은 뜯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종이 테이프를 많이 좀 활용하고 있는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떼어버리고 똑같습니다. 아. 다 펴서 네. 종이에다가 놔두면 재활용될 수 있어요. 만약에 테이프를 안 붙인 채 버리면 결국 그 부분은 재활용 못 하는 거예요. 재활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택배 박스나 이런 테이프를 사용한 거, 종이 테이프라든가 아니면 다른 테이프를 제외하고는 비닐은 다 떼어서 네. 쫙 펴서 이제 버려야 되는데 그게 귀찮잖아요. 그러니까요. 저도 그 잘 못하다가 많이 혼나죠. 집에서 어디 이거 환경 공부한 사람이 그것도 못하냐고 혼나는데 사실은 그게 정성이 필요한 거예요. 네. 이 과자 봉지 같은 경우도 이 안에 이제 과자 부스러기 남아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런 것도 좀 신경을 쓸 필요가 있겠다. 부스러기까지요? 네, 부스러기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이게 나중에 이물질이거든요. 이거를 재활 물론 이걸 녹여서 자원으로 쓰는 경우들 같은 경우 이 안에 이물질이 있으면 네. 불순물이 되기 때문에 그렇군요. 이 제품에 순도에 네.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이 종이 같은 경우도 뭐 마찬가지지만 이 비닐도 마찬가지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여기 지금 보통 아더라고 되어 있는데 네. 이게 그 비닐류로 되어 있거든요. 네. 네. 재활용이 이 다른 한번 거랑 좀 섞이면 시청자분들한테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렇게 지금 이렇게 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그 비닐류마다 네. 종류가 또 여러 개가 있거든요. 근데 네. 그런 것들을 다 분리하기 좀 어려우면 한 곳에 깨끗하게 배출하면 요즘은 이게 한꺼번에 재활용도 좀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자, 이렇게 네 가지 어떻게 보면은 네 개를 한번 알아봤는데 교수님, 단장님 한번 각자 이 두 분의 분리수거 점수를 좀 말씀해 주시다면요. 점수를 매기는 좀 불가능한 것 같고요. 네. 다 잘했어요. 너무 잘했고요. 그리고 이거를 앞으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은 좀 이렇게 만드는 생산에서부터 좀 더 이제 친환경적으로 사실 만들었으면 좋겠고 사실 이거 뛰는 거 쉽지만은 네. 또 뛴다는 것도 어려운 부분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 생산에서는 이런 것보다는 어떤 로고에 어떤 로고를 여기다가 넣어서 이런 걸 투명하게 만든다 그러면 네네. 훨씬 더 버려지는 것보다는 사실 만들 때 생산할 때가 더 중요하거든요. 실제로 요새 바뀌고 있더라고요. 네. 네. 라벨이 바뀌고 없어지고 있어요. 예, 네. 하더라고요. 네. 그게 이제 점점점 우리가 정책적으로 많이 변하고 있으니까 네. 아마 그 일회용 소비도 많이 줄어들 것입니다. 네. 또 이러한 부분이 많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여기 지금 나오신 두 분은요 정말 분리수거를 몸소 실천하고 계신. 네. 한번 저는 구청 갔다 와서 네. 그 이후로 네. 저는 청소를 너무 좋아하는 병이 네. 있어요. 청소병이 있어요. 네. 그래서 조금 더 낫지 않나. 어떻게 보면 모범이신 분들만 예, 이렇게 예. 오신 것 같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자, 이제 단장님, 주민들이 네. 사실 아무리 분리수거를 잘해도요. 근데 문제가 가끔 하나를 뭉쳐서 쓰레기를 갖고 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네. 그럼 뭐 소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제 그게 재활용하는 업체들이 있어요. 네. 그 업체들이 모든 걸 다 하면 좋은데 어떤 업체들은 플라스틱 종류만 또 어떤 업체들은 고철만 처리하고 또 어떤 업체들은 병 종류만 취급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가져갈 때 한꺼번에 가져갈 수밖에 없는 이게 실제로 지금까지 상황이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요즘은 차량들도 지자체마다 병 따로, 그다음에 네. 플라스틱 따로, 그다음에 종이 따로 네. 이렇게 수거해 가는 차량들이 지금 보급이 되고 있고 아. 예전에는 이제 그런 게 당연히 분리 배출하면 가져가서 따로 생각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 한 번에 가져가서 다시 분리하는 이런 상황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근데 행정적으로 그랬군요. 그런 것들을 보완해 가고 있고 네.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플라스틱 종류, 투명 페트병 같은 경우들은 네. 아파트 단지에 잘 모아놓으면 그 업체에서 직접 가져가게끔 중간을 거치지 않게 하는 이런 시스템도 지금 고민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아마 머지않아서 아파트에서 업체들이 바로 가져가니 그런 시스템이 구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쓰레기 박사님, 우리 박경복 교수님. 사실 이제 우리나라는 분리수거를 통해서 나온 그 쓰레기들을 재활용하는 다양한 산업들이 있다고 하던데 어떤 것들이 있죠? 네. 많아지고 있죠. 네. 이게 뭐 쓰레기에서 금을 캔다. 이제 뭐 우리 MC도 말씀하셨지만 네. 자원순환 사회 네. 또 이제 다시 재활용하고 다시 수급하는 그런 사회 변화가 되면서 기술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폐유를 막 그동안 버렸잖아요. 네. 그 오염 문제였죠. 네. 거기에서 별도로 수소를 추출하고
메탄은 메탄대로 빼가지고 또 자동차에 쓰게끔 하고. 우와. 그리고 요즘 제가 연구하고 있는 것이 이제 거의 다 이제 끝난 부분이 폐플라스틱에서 네. 수소 추출하거든요. 아, 근데 요즘 수소를요? 98%까지만 이제 했지만 앞으로 99를 만든다 그러면 거의 우리가 수차에도 사용할 수 있고. 또 굴껍데기에서 옛날에 다 버리지 않습니까? 네. 굴껍데기 네. 다 버리고 네. 오염되고 악취나고 했죠. 네. 그걸 뭐 이제 시멘트 만들 때 원료 부재로 사용하기도 하고 오. 또 뭐 돌가루 같은 거 이제 많이 쳐. 네. 옛날 돌공장 가면 돌을 막 짜다 보면 아주 미세한 분말이 나와서 어떻게 했어? 생태계가 아예 없어져 버렸잖아. 물고기 아까면 아껴서 다 죽어버리고 네네네. 그런 것들을 이제는 또 플라스틱 만드는데 보조제로 들어가기도 하고 아. 계속 기술이 계속 개발되면서 쓰레기가 돈이다 이렇게 네. 인식이 변화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엔 무슨 사업하세요? 그러면 뭐 폐기물 사업합니다. 그러면 뭐 깡패, 네. 뭐 조폭 이런 식으로 생각했거든요. 네. 요즘은 폐기물 사업합니다. 그러면 와 부자시겠네요. 우와. 저 그 얘기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 얘기 비행- 들었어요. 네. 예, 좋은 차 타고 다니면서 네. 지금 뭐 저 폐기물 사업합니다. 그러면 아주 요즘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었다는 거죠. 네네. 사실 예전에는 이 폐기물이 하찮고 냄새나고 이런 고물상으로 생각했는데 네. 이제는 완전 전자화되고 또 고급화되고 아주 이제 퀄리티가 훨씬 좋은 사업 분야로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오, 어떻게 보면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계신 분들도 이쪽 분야를 좀 더 연구하시는 것도 좀 도움이 되겠네요. 저도 잘못 인생을 사는 것 같아요. 그냥 처음부터 폐기물로 갔으면 폐기물로 가는 거. 지금 아파트 몇 개 샀을 텐데. 아니 근데 저도요 그 네. 얼마 전에 가방을 선물 받았는데요. 네. 가방 약간 그 면이 좀 특이한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브랜드를 쳐보니까 그 브랜드는 현수막 있죠. 저희 현수막 쓰고 다 버리잖아요. 그 현수막으로 가방을 재활용해서 만들어서 하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어, 이 요즘에 청바지 진짜 찢어진 그런 거 거 가지고 많아요. 가방도 네, 만들고 네. 또 우리가 폐차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 사실 좋은 고급차는 이 가죽이 참 좋아요. 음. 그 가죽으로 뭘 만드냐면 수제로 가방을 만들고 가방 만들고. 명함집도 만들고 네. 이래서 선물로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요즘은 또 이제 페트가 많이 우리 페트 시장이 커지잖아요. 네네. 뭐 고양이나 애견동물에서 제가 입던 옷을 네. 또 옷을 만들어서 우리 애견한테 그걸 뭐 애미한테 반려견 옷을 반려견 옷을 만들어요. 만들어주는 반려견이 거예요. 네. 별로 안 좋아하는 이런- 것 같은데. 반려견이 별로 안 입고 싶을 것 같아요. 근데 만든 사람이 막상 이쁘잖아요. 입어서. 아, 네. 그러면 뭐 근데 애들은 이쁜 줄 몰라요. 아, 네. 그냥 다 주면 그냥 입더라고요. 좋다고 네. 그냥. 그리고 사실 또 요즘에 정크 아트라고 해서요. 아까 네. 산업 폐기물, 자동차 네. 그 나온 그 철들을 그걸 갖고 제품을 만드는 아티스트들도 있더라고요. 네, 맞죠. 네. 그래서 이제 그게 다 고부가 가치 사업이 된 거예요. 폐기물이. 마지막으로 이제 함께 해주신 단은 네. 네. 소감 좀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몰랐던 사실을 되게 많이 배우게 돼서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고요. 앞으로도 마스크 버릴 때 잘 잘라서 분리수거도 잘하고 좀 더 환경을 생각하는 가수 김다나가 되겠습니다. 네. 우리 복덩이 명순 씨는요? 네. 저도 이제 자취 14년 차예요. 그래서 오, 네. 이제 처음에 20살 때 올라왔을 때는 쓰레기 그냥 일반 쓰레기 다 때려 넣었어요. 정말로요. 그래서 잘 그런 거에 대한 생각도 없었고 했는데 이제 살다 보면서 좀 그런 생각도 생기고 재활용도 잘하고 이제 그렇게 지내고 있거든요. 앞으로도 더 이 좀 이렇게 세세한 것까지 신경 쓰는 명선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함께 해주신 단장님, 네. 네. 소감 한 말씀 또 당부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그 인천에서 요즘 쓰레기 문제로 그 자원순환 대전환 네.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두 분 만나서 분리수거 잘하시는 거 보면서 네. 큰 희망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희망들이 결국에는 이 두 분만이 아니라 온 국민이 다 함께 한다라고 하면 하나뿐인 지구를 잘 지켜서 우리 미래 세대에게 잘 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좋은 마지막으로 시간이었습니다. 네. 우리 쓰레기 박사 교수님. 네. 오늘 갑자기 쓰레기 박사가 됐어요. 어감이 네. 좀 쓰레기 박사. 아니 어, 잘 정말 부르세요. 네. 너무 좋아요. 수박. 그래서 수박. 앞으로 연구를 하더라도 네. 이 쓰레기에 대해서 더 사랑하고 또 쓰레기가 이제 고부가치가 될 수 있도록 늘 연구하면서 이것이 이제 대한민국의 또 하나의 산업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네.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연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건강과 환경을 생각한다면 어떻게 보면 아주 큰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스크를 버릴 때에도 세심하게 좀 신경 쓰시고요. 시간도 많이 들지 않아요. 그래서 뭔가 조금 더 배려를 한다면 결국 다 나한테 그리고 또 우리 후손들한테 온다라는 생각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잡합 토크쇼였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